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다란 성공이 아니고 뭐 어떤 직업적인 그게 아니지만 저에게만은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4도, 여긴 서울이고 어제보다 6도가 낮다고 나오는데요. 좀 며칠은 되게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많이 춥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9일째 제가 필사하는 날이고요.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박원서 작가의 에세이를 통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32쪽 중간부터 쓰게 됩니다. 40분부터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 한 5시 정도 되거든요. 4시 32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쯤 되면 이제 거의 눈을 뜨기 때문에 아래서 이제 보이차를 내리고 세안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올라오면 45분에 올라올 때도 있고 50분에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 거를 다운받아서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운받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올라오자마자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운받고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날짜 조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시간이 돼서 딱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켜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돼서 제가 모닝 페이지를 쓰고 뭘 하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딱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면 이 목소리 자체가 조금 이미 에너지가 들어가 있고 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끊기질 않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말로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릿속은 그게 아직까지도 돌아가고 있고 저의 손과 이 입은 또 이 스트리밍을 하느라고 약간의 그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제가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게 약간의 오류가 생기면서 삐걱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인사를 하자마자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쏟아내는 거야? 막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 스스로가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막 그냥 인사하자마자 막 날씨 얘기가 나온 것이 그 생각을 한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내복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서 내려가야 되고 오늘은 또 일정이 있으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나 그러면서 막 일출 일몰 시간을 확인하고 이런 날씨에 관한 일을 제가 이제 방송하기 바로 전에 막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생각하던 차여서 그 날짜 얘기를 하자마자 날씨 얘기가 그냥 툭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오류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좀 조심할게요. 자, 이제 시간이 됐고요. 저는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새소리를 BGM으로 틀고 10분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쓴 부분은 박완서 작가님의 이제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제목이 고향과 문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박완서 작가님이 나이가 드셔서 쓰신 거고, 그 어렸을 때부터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량도 길고 이야기도 좀 깊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머니는 사실은 더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만 생각하면 이제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드는 거죠. 정말로 다시는 정말 그 고향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면 가고 싶지도 않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 고향에서 가족이 태어나고 내 가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면 이제 막 그 희비가 교차하는 거죠. 좋은 점도 생각났다가 또 진저리치게 싫은 점도 생각했다가 그랬는데, 그 이제 박완서 작가님한테 고향은 멍해요 상처이기도 했던 거래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가운데는 어머니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90세까지 사셨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 고향에 대한 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박완서 작가님한테는. 이제 고향이 여기서 이제 개성 근교의 개풍군 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6.25 전까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고, 6.25로 인해서 휴전이 협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고 이제 되게 열심히 키우셨죠. 고향에서 바라지 않았던 모습으로 서울에 상경한 거였기 때문에 이 엄마한테는 자식들이 잘 되고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뭐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거나 이랬을 때 고향에 데리고 가는 이 2명을 잡고 가는 건데, 아들과 딸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향이 없어져 버린 게 되죠. 6.25가 터지면서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됐으니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조부모님은 그 전에 돌아가셨대요. 6.25가 있기 전에. 그리고 이제 고향을 지키던 숙부네도 남으로 피난을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북이 된 그 고향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마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웠소, 잘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내보일 만한 이런 곳이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서 전쟁 중에 이 식구 모두가 만신창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고향이 이제 만약에 이북이 아니었어도 그 모습으로는 또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전쟁을 겪으면서 되게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고향도 갈 수 없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나중에는 그 세상만사의 뜻이 없는 그림자 같은 노인으로 잔잔히 노새에 갔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어머니가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세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고향이 자리하고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 만한, 내가 노력해서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만한 이게 없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힘이 빠지시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오기라도 있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열심히 보란 듯이 잘 키워서 보여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반대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거를 어르신들이 반대하고 막 못된 며느리라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엄마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켜서 당신네들한테 보여줄 거야. 어머니 아버님한테 보여주겠어요. 이런 마음을 얼마나 이제 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어떠한 자신이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힘없이 이제 점점 무기력하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늙어 가신 거죠. 그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박완서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어떤 그 힘이 될 만한 그게 정말 뭐 좋은 뜻으로 내가 돌아갈 곳을 찾는 이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주 그냥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는 어떤 나를 그렇게 일어나게끔 하는 나쁜 상대가 되었던 간에 좋든 나쁘든 내가 어떤 그 힘을 낼 수 있는 원천, 동기 이런 것들이 될 만한 것이 사람에게는 좀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힘을 받기는 하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에도 막 그거를 갚기 위해서 정말 막 아둥바둥 살고 내가 돈을 아껴야 되고 막 여행도 못 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이제 막 한동안 굉장히 힘들게 사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진짜 내가 이 집을 왜 샀을까? 이렇게 나에게 힘든 생활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내가 왜 이거를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래 내가 어떻게든 이거 몇 년 안에 갚고 만다. 왠지 이런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어떤 힘을 주는 무언가가 그게 이제 집이 됐든 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성공적인 그런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조금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나에게는 그 미움의 감정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쇠한다고 해야 될까? 쇠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득이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좀 나아지고 성장하는 계기로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도 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빈민굴에서 사는 거, 그리고 아이 둘을 혼자서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았겠죠.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누군가한테는 그게 정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취업을 해서 내가 어엿한 사회인으로 사는 그 모습 자체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저의 경우는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나이가 이제 있고 저는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 직업도 가졌었고, 근데 저의 지금 시기는 또 다른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이 필사를 매일매일 하는 게 나 자신을 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고 방법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게, 새벽에 필사를 하는 게 뭐 가족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거 힘들 텐데 힘들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필사하는 10분이 뭐 평소에 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만은, 제 자신만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게 어쨌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를 쓰고 필사를 하고 이런 이 행위 자체가 제가 매일매일을 좀 일으켜 세우는 그런 한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매일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프로젝트로 하는 것도 내 자신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 가족한테 보이기 위한 것도 있는 거죠. 나는 어쨌든 무언가를 이루어낼 거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커다란 성공이 아니고 뭐 어떤 직업적인 그게 아니지만 저에게만은 이 1년 필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이걸 했을 때 나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 필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평생 가져가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제 필사를 할 때 그냥 그 글을 쓰는 그 자체에, 그 행위 자체가 저에게 좀 안정을 주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이 쌓이고 제가 다시 한번 필사를 하면서 글을 읽으면서 깨닫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분명히 이게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로 하는 이유는
이거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처럼 자신을 이제 일으켜 세우고 단단하게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하루하루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고 싶고, 그거를 또 사실은 보여주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누군가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이거를 멈추지 않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독자가 한 명 한 명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기 자신을 다잡고 좀 일으켜 세우고 그거의 방법으로 이 필사를 선택하는 거 아니면 책을 읽는 거 뭐 이런 여러 도구들을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저희 사이트에 제 채널에 오게 되시는 분들은 필사를 검색하거나 책을 검색하거나 매일 10분을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어쨌든 간에 보고 계속 찾고 노력하기 때문에 제 채널까지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 저는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박안서 작가의 어머님이 고향을 다시 찾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122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필사하는 라이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출 일모를 검색을 해보니까 일출 시간도 막 6시 43분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막 1분, 2분 이렇게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6시 11분인데요. 밖에 한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일몰도 이제 빨라지니까 6시 전에 5시 51분 이렇게 일몰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6시 전에 깜깜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겨울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좀 우리는 또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시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필요하죠. 누구나. 계속 여름만 향해 가기에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이렇게 좀 굴곡 있게 안으로 침잠하는 시기, 밖으로 나오는 시기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계절을 겪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피스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병구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는 방송을 마칠 시간인데 제가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피스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